오늘 지금 속보가 들어온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 상정 안 하겠다고 조금 전 기자회견 열고 밝혔습니다. 원래 예산안 법정 치안이 오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 두고 여야가 강대강 극한 대치 상태에 들어섰는데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제 10일까지 예산안 처리 요청을 합의해 달라. 지금 당부를 해둔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또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 회동을 했는데 이 합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계속 이렇게 약간 미소를 짓고 계신데. 뭐 뒤에 우리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저는 합의 가능성보다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고요. 한 51%, 51%. 야당 단독으로 할 것 같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다른 뉴스에 묻혀가지고 요게 뉴스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은 잘 못 보신 분들이 많은데 그동안의 기류가 어땠냐면은 야당이 예산을 상당히 이거저거 부처에서 많이 깎는데 그 최근 이제 이원재 대표라고 뉴스토마토 진행하시는 분이 얘기를 해준 건데 야당 의원한테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왔는데 이 대표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깎아도 정부 부처가 타격감이 없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냥 야당이 그냥 의뢰 깎나 보다. 그런데 갑자기 발끈한 게 있어요. 뒤에 우리 얘기했지만은 예비비랑 특활비 깎으니까 다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협상 타협이 될 여지가 제가 보면 거의 없어요. 야당도 아예 그 국회의원들한테 비공개 요청해가지고 올해 쪽지 예산, 지역 예산 챙기지 마. 어차피 못 얻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대로 가겠어 이런 분위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한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일단은 정부나 여당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뭐를 꺼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협상이라는 게.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저는 안 될 것 같다. 여기는 무산 가능성 51%.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래 보는데요. 이게 지금 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여의도 정가에서 정말 이거 대박 사건으로 불러요. 대박 사건. 왜냐하면 기재부가 보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에서 가장 파워가 센 집단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산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사력을 갖고 있는 공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정원이든 하물며 우리 국회의원들조차도 여당 중진이든 야당 중진이든 결국은 지역구 예산 때는 우리 예산실에 찾아가서 결국 읊조리면서 이 예산을 받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산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 예산을 감액하는 소위 말해서 기재부 예산 편성 자체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 사태거든요. 거기다 이재명 대표가 수정안을 들고 오면 내가 한번 협의해보고 합의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가 받은 그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재부가 결국은 동의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 증액을 동의해야 되고 하지만 결국은 이건 이재명 대표 대 윤석열 대통령 간에 예산 자존심이 또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절대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에서 먼저 사과하지 않는 이상 정의에 동의할 일이 없고 그렇다면 민주당이 원하는 데처럼 정의관을 먼저 들고 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저는 이번 아마 10일뿐만이 아니고 이번 연말 12월 30일을 지나서도 이게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예산 당국에서 예산 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달에 2월 달에 또 추경안을 또 내버리면 돼요. 추가 경정 예산을 또 내면 되거든요. 그럼 민주당에서 그럼 그때 가서 또 전액을 감액을 할 거냐. 추경 내고 감액하는 굉장히 후진적인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 이래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어제 브리핑에서 민생, 치안, 외교 등의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힌다라고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삭감된 예산안 4조 1천억 원을 좀 들여다보면 절반이 넘는 2조 4천억 원이 예비비예요. 예비비인데 정부와 여당 입장은 예비비 삭감 때문에 재해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됐다라고 비판하고 있고 야당은 역대 정부에서 예비비 1조 5천억 원 이상은 사용한 전례가 없다. 이거 정부가 산출 근거도 없이 용도도 정하지 않고 쓰는 예비비만 증액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그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올해죠. 작년에 통과해서 올해 이제 예비비가 4조 2천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정부에서 낸 거는 4조 8천억 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천억 원을 이제 증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3.2%예요. 그러면 4조 2천억 원에 3.2%면요. 한 뭐 1,000억 원, 2,000억 원 정도 증액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많이 6천억 원씩 늘려야 되나? 그러면 거의 20% 늘린 거거든요, 예비비.
근데 그동안 예비비를 써왔던 방식들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용산 이전하는데 대통령이 400 몇 억 정도 들면 되는데 그 2배, 3배 들었다라고 지금 감사하니까 지금 뭐 예산 보니까 다 나오죠. 그리고 해외 순방 가가지고 막 썼어요. 그냥 뭐 열심히 하셨겠죠. 성과가 없으니까 119대 29가 나왔겠지만은 엑스포, 부산 엑스포 뭐 뭔가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냥 돈을 너무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냥 주머니 또 쌈짓돈 뜨듯이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가 있고 목적 예비비가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재난 상황에 이제 쓰게 돼 있는 거고 목적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하게 이제 뭐 쓰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지금 무차별적으로 지금 다 쓰고 있는 거를 야당이 이제 볼 수 있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야당의 감정에 실렸어요. 솔직히 이거는 이렇게 깎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조 8천억을 절반이나 깎은 적이 없는데 이거는 기싸움하는 게 맞는데 정말로 이게 역풍이 불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4조 1천억 원을 깎았거든요. 그중에 2조 4천억 원이 지금 이 예비비에서 깎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특활비하고 주로 이런 거 깎은 겁니다.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하면 한마음 뭐 무슨 프로젝트 뭐 이런 거 깎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가 좀 무리수기는 한데 역풍이 불 정도로 무리수인가? 저는 그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특히 뒤에 얘기하겠지만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 깎아버리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여론이 있어서 저는 뭐 이거 결국은 2조 4천억 원이 나중에 다시 증액이 될 거예요. 이 정도로 하기에는 좀 애매한 숫자긴 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 피할 수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이번 삭감액 중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이 예비비거든요. 네. 근데 예비비는 정말 조금 비상금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획되지 않은 지출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쓰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비비를 조금 이렇게 대장적으로 좀 삭감을 해도 사실 긴급 재난 상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벌어졌을 때 예비비는 그냥 정부에서 긴급하게 편성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비비라든가 뭐 ODA 예산, 그 해외 원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뭐 국가 재정에 따라 해외 원조에 대해서 좀 지원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데 저는 이 특활비 문제하고요. 가장 짚고 싶은 건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 사업이거든요.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이라는 게 동해에서 이제 석유가 나온다. 그 탐사를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140억 배럴을 얘기를 해서 이런저런 뭐 정치적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시추선이 지금 이 노르웨이에서 출발해서 지금 다음 달 내일 모레가 되면 이제 부산에 입항을 하거든요. 네. 이제는 이제 이 통해에 가서 심해 탐사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1km 밑에 그 심해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예산을 다 깎아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 140억 배럴 나온다는 부분에 있어서 또는 4.19 꿈에 대해서 그냥 이것이 혹시 정권이 치적이 될까 싶어 혹시 기름이 녹을까 싶어 두려워서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깎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뭐 소형 원자로라든가 이런 차세대 에너지원에 대한 개발 사업 또는 뭐 이런 연구 사업 이런 것까지 깎은 것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고 저는 예비비야 뭐 이렇게 크게 뭐 포션을 크게 해도 이런 것들은 뭐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크게 개의할 게 없는데 단지 굉장히 중요한 예산들이 이번에 삭감 대상이 들어갔다. 그것은 묻지도 않고 딴 예산이어서 그런 부분도 좀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특활비 얘기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사정기관 특수활동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검경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마약 수사나 범죄 수사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비판하는 입장이고 야당은 이제 수사 예산 그대로 두고 이거 특활비만 감액한 건데 뭐가 문제냐라는 입장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깎였어요.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 5,100만 원 깎였고요.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 원, 특경비는 이제 특정 업무 경비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506억 깎이고요. 감사원 특활비 15억 1,900만 원, 특경비 45억, 그리고 경찰청 특활비 31억 6,700만 원 뭐 이렇게 깎였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은 권력기관이라는 거죠. 권력기관들이 수사할 때 많이 이제 쓰는 거고 뭐 감사원은 수사는 아니지만은 조사할 때 많이 쓰는 거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야당이 특활비 이거 영수증 좀 내라고 국정감사라든지 이제 국회 열릴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 안 됐어요 제대로. 그래서 특히 검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일부에서 이제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이제 받아본 건데 뭐 파리바게트 가가지고 뭐 이제 케이크 사 먹었네 막 이런 것도 이제 줄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야당의 감정에 저는 어느 정도 실렸다고 봅니다. 감정에 실렸는데 이거를 이재명 방탄이랑 엮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좀 여당에서 성의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방탄하고 뭔가 다 재판 들어갔는데 어차피.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방탄이랑 아무 상관이 없고 감정에 실린 건데 왜 감정에 실렸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뭐 이재명 대표 부인 이제 김혜경 씨 그 10만 원 그거 이제 법인카드 썼다고 지금 기소해서 이제 나왔잖아요. 검찰 니들은 깨끗해 그러면은 검찰 니들이 특활비 쓴 거 이거는 다 기소거리 아니야? 거의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다 깎겠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물론 이제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이거를 한 푼도 증액을 안 하는 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은 이런 그동안에 증빙 서류 하나도 안 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놓고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달라고 하는 거는 저는 염치가 없는 짓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는 특수활동비가 없더라도 수사비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거는 정말 수사의 기본도 모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사비라고 하는 게 수사라고 하는 게 공개 수사도 있지만요. 굉장히 은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정보원을 만나고 정보원에게 뭐 예를 들어 용돈을 지어준다거나 정보원을 어떤 관리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특수활동비에서 들어가는 거고요. 특수업무 경비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민주당에도 보면 우리 특수수사나 강력수사를 해본 검사 출신들도 많고 또 지방경찰청장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과연 이 특수활동비라든가 특수업무 경비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액하는 부분에 동의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보면 이거 검찰하고 경찰이 조금 이렇게 요번에 그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좀 지켰다는 표현이 맞는 게요. 지금 국회 특활비하고 우리 법원의 이 특활비는 그대로 다 살아남았거든요. 특히 국회 특활비 같은 경우는 195억인데 이것들은 보면 국회의원들 특히 원내대표들의 완전 쌈짓돈이에요. 예를 들어 여당 원내대표, 야당 원내대표들이 한 달에 수천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받아서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영수증 들어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이나 경찰이 어떤 수사에 들어가는 특활비는 이건 미운털이 바뀌어서 그냥 다 잘라버리고 자신들이 쓰고 그다음에 의원들이 해외 연수 갈 때 뭐 용돈 주는 이런 돈은 그대로 다 받아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활비에 있어서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로 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떤 동의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그런 감액 그런 처리다 이래 보입니다. 안 그래도 이제 국회 특활비 왜 그대로인가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MBC 김종배 시선 집중에 나와서 이제 국회 특활비가 원래 100억대 규모였는데 지금은 특정 지역 광역 단체장 하시는 분이 과거에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해서 90% 이상 자체 삭감한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이 특정 지역의 광역 단체장이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죠. 예전에 이제 본인이 그냥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됐죠. 몇 년도였죠? 그러니까 2015년에 성완종 리스트 파문 당시네요. 그러니까 2008년에 자기가 원내대표 시절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 교수님이 이제 국회에서 이제 원내대표한테 조금 이제 예산이 주어지고 그러면은 매달 뭐 좀 돈 쓰고 남은 거나 안에 생활비로 줬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느냐.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됐죠. 그래서 뭐 신계륜 전 의원도 상임위원장 시절 받은 지책비를 자녀 유학비로 이제 쓴 게 이제 알려져 가지고 그래서 뭐 많이 줄었습니다. 어쨌든 특수활동비는 제가 그 국회 거가 100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그게 다 특활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한 10억 정도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좀 금액을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특활비랑 특수활동 경비랑 좀 구분해서 지금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줄었다. 뭐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홍준표 시장이 이걸 듣자마자 또 발끈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홍준표 시장이 해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할 때 특수활동비를 받았는데 자기가 그동안에 보면 우리 여당 중진 의원들이 보면 우리 그 언론 우리 기자분들하고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자기가 사비로 썼는데 그걸 이제 특수활동비로 사용하게 되니까 결국 자기의 세비가 남았다. 그래서 남은 세비를 이제 와이프한테 갖다 준 거기 때문에 사모님한테 갖다 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런 유형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거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어쨌든 특활비가 줄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회 특활비는 살아남았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검찰이든 경찰의 수사에 꼭 필요한 특수활동비는 다 삭감을 하고 국회의원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럼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은 그런 특수활동비를 자기들은 그대로 편성을 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약간 뭐 이
특수활동비를 줄였다는 부분은 그냥 특수활동비 논란에 대한 본질을 조금 피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는 보이네요. 제비오녀님이 왜 10일까지냐라고 자꾸 이렇게 댓글에 물으시는데 이거 정기국회 끝난 날이 10일이어가지고 아마 10일까지. 현재 10일까지는 네. 돼 있죠. 본회의가 그날 열리고 네. 그날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그날 처리하는 걸로 돼 있죠. 네. 지금 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최상병 국정조사 참여하겠다. 올해 안에 출범하는 걸로 하고 오늘 위원 명단 통보 예정이라고 속보가 지금 떴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국정조사 참여하는 걸로 전격 결정이 됐네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국정조사에 들어왔잖아요. 네. 처음에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려고 하다가 이거 야당 소위 말해서 야당판 된다. 그러면 질문도 다 야당만 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제 언론에 비춰지는 게 좀 이게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들어왔었거든요. 그때도 비슷한 맥락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국정조사 어쨌든 하면은 지금 민주당 중심으로 뭐 조국혁신당 이런 이제 야당만 들어가면은 분명히 문제 제기가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물타기용으로라도 들어가서 여당 의원들이 좀 질의도 해야 되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전부 다 지금 다 안 하겠다고 하면은 국민 여론도 그런데 최상병 특검도 안 해, 김건희 특검도 안 해, 상사 특검도 안 해, 모두 안 해 이러면은 이게 국민들 보기에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들어가서 좀 이렇게 국정조사는 상대적으로 수사권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해볼 만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거는 이제 최상병 특검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조금 정무적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일단은 뭐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이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하나는 최모 상병이 왜 순직했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멀쩡한 그런 구명조끼 하나 없이 변변한 구명조끼 하나 없이 왜 물속에 뛰어들었나 하는 그 어떤 죽음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그 과정에서 그러면 어떤 외압이 없었나 이 두 가지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마 저는 국민의힘에서 보면 그동안 공수처에서 수사한 결과를 기다려봐야 된다는 굉장히 완강한 태도를 보였는데 조금 바꾼 건 일단은 일각에서는 공수처 수사 결과가 강제 수사권이 있는 공수처 수사를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놓은 게 없거든 지금. 위압의 실체도 놓은 게 없고 어떤 그때 당시 어떤 제모 상병에 대해서도 특별한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이 정권에 부담이 될 만한 것들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채무상병 특검은 여러 가지 민주당이 추정하고 있는 특검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거든요. 가장 낮은 단계, 이 가장 낮은 단계의 어떤 채무상병 특검마저 수용하지 않으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부정적 평가가 위험수위에 다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특검, 앞으로 이 특검 전국을 풀어나가는 첫 실마리를 좀 이제 슬슬 풀어보려고 하시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특검을 무조건 그동안 절대적으로 반대해 왔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 특검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특검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조금 단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국정조사에 일단 참여해서 이 그렇습니다. 상황을 좀 풀어나가는 상황이 될 국정조사 거다. 나가면 전체적인 특검 정보를 풀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 해소될 수가 없거든요. 아마 앞으로 여권발 어떤 인적 쇄신이 나오든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한 어떤 대전환이 나오든 이 특검 정국이 완전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특검 정국을 풀어나가는 하나의 단초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는 보이네요.